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 진정으로 잠재 고객을 모아주는 명함의 역할은 다음 단계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명함을 받고 땡이 아니라 명함을 받았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오게. 자, 그래서 명함 뒷면은 미니 이력서나 카탈로그로도 활용을 하고 또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로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오죠. 뭔가 그쪽에 가면 혜택이 있다는 점이 있어야 다음 행동을 취합니다. 자, 황문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집필, 강연, 교육,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뒷면에 명함, QR코드를 찍어보면 또 황문진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고 또 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이거죠. 그죠? 다음 행동을 유도하게 하는 겁니다. 네, 황문진은 가끔 웃기는 사람이다. 좋습니다.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가 황문진의 업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네, 알려주고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무엇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니 이력서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방호정 씨의 명함 뒷면. 경남 하동에서 대봉꽃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감식초도 팝니다. 매실도 팝니다. 네, 이러한 분의 명함 뒷면. 완전히 이력서죠. 호, 별명, 좋아하는 일, 취미. 자, 왜 이렇게 많은 빼곡하게 글을 써서 자기를 알리고 있을까요? 자, 이 원인, 본질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의 명함은 뒷면이 이렇게 빼곡하게 글이 가득 차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자, 일본에서 보험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 판매 왕이 자신의 명함을 주는데 준비하고 다니는데 이 일본에서 보험 판매 왕이 갖고 다니는 명함은 크기가 인쇄할 때 들어가는 전지 사이즈입니다. 몇 번을 접어가지고 조그맣게 갖고 다니는데 두툼하죠. 이걸 쫙 펼치면 인쇄 전지 사이즈가 나와요. 도화지보다 4-5 더 크죠? 도화지보다 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본인의 유년 시절, 유치원 다녔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다녔을 때 1, 2, 3학년, 고등학교 다녔을 때 1, 2, 3학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못했고 영어를 잘했고 뭐 이런 사연들이 쫙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하고 맨 놀러 다니고 또 여자들 사귀고 뭐 그랬던 거 쫙 있어요. 그때 대학교 때 MT를 가서 사귀었던 여인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애가 몇 있고 결혼 생활이 좀 그때 좀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다 써 있습니다. 자, 이 명함을 전지 사이즈의 도화지보다 큰 전지 사이즈의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 어마어마하게 큰 명함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명함이야 이러겠죠. 그러면서 명함을 천천히 볼 수 있게 잠시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일부러 자리를 피해줍니다. 그러면 이 명함을 받은 사람이 황당하지만 이 사람 자기 소개가 어릴 때부터 유년 시절부터 쫙 있죠.
자, 일본에서 보험 판매왕이 이런 식으로 전지 사이즈의 명함에 자기 자신의 미주알, 고주알 모든 일을 다 적어놓고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나도 초등학교 때 수학 못해서 벌 받은 얘기부터 해서 영어를 발음했는데 영어 발음이 그따구냐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던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경까지 이렇게 유학으로 오게 됐는데 시골에서는 뭘 했었고 이런 얘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자, 5분 뒤에 손을 씻고 오겠다고 나갔던 이 사람이 다시 옵니다. 혹시 제 명함 좀 다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걸면 그걸 읽어본 고객들이 이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당신 저 이바라기 출신이야? 나도 거기 근처 출신인데, 이거 동양 사람 만났네? 아, 나도 초등학교 때 수학을 못해가지고, 다나카 선생한테 막 깨진 얘기부터 해서 이 얘기를 막 합니다. 보험 판매사원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놈 나한테 보험 팔러 왔구나,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경계하면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경계 심리를 없애기 위해서 명함 한 장을 먼저 딤입니다. 그랬더니 5분 뒤부터 고객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요. 아, 당신 참 그랬구만. 이 명함 본 얘기를 가지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면 보험 판매는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인간적으로 서로를 알게 되는 이런 요소 때문에 보험 판매하는 건 쉬워지죠. 그러니까 보험 판매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많은 걸 썼냐면 방호정 씨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일본의 보험 판매 왕의 사례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나도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다 써보자 해서 쓴 게 바로 이 명함입니다. 자, 이 명함을 받으면 사람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명함 조그만 곳에 글씨를 빼곡하게 다 써놨어 하고 안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안 읽어보는 사람은 그대로 잘라도 됩니다. 그 사람은 이걸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렸어도 안 봅니다. 잠재 고객이 원래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잠재 고객은 이거 글씨가 많아도 다 읽어봅니다. 혹시 나랑 비슷한 게 없나? 다 읽어보죠. 그리고 비슷한 점, 공감하는 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꺼내게 돼 있어요. 자, 거미가요. 자연계에서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으려면 거미줄을 한 줄만 치지 않죠. 그죠? 동그랗게 여러 갈래에서 이렇게 거미줄을 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뒷면을 깔끔하게 백지로 놔두겠다. 네. 마케팅 포기하신 분이죠. 대기업 회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을. 동네에서도 1등을 못하면서 대기업 회장인 양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소기업의 마케팅은 고객의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마케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명함에서도 그렇고 봉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봉투도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봉투가 아니라 특별 제작을 해서 봉투의 빈 공간에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도 알리고 본인의 이름도 알리고 또 대봉투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영수증을 끊어줄 때도 그 영수증에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무슨 농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인쇄를 하든가 스티커를 붙이든가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TV 광고를 한 효과를 소기업은 낼 수가 있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자, 이렇게 명함 뒷면도 차별화해서 다음 단계로 유도하고 있죠, 여기서는. 네, 지금 홈페이지에서 오시면 감식초 샘플과 함께 감식초로 건강해진 사례 소책자를 선착순 50명에게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단계, 홈페이지로 오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대봉 꽃감을 판매하는, 감식초를 판매하는 그런 명함이고, 대봉 꽃감 명함은 뒷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명함 강의도 많이 하지만 이분처럼 명함에 고객 이용 후기를 또 넣은 그런 명함 처음 봤습니다. 그죠? 건설업에 종사는 누군데 이번 호정농원에서 생산한 대봉꽃감 특으로 거래처에 선물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뭐 이런 후기를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홈페이지로 유도를 합니다. 지금은 또 강사로 활동하면서 백만장자 농부 만들기 카페 이런 것도 해놨고, 온라인에서 커튼을 판매하시는 회원도 본인의 명함 뒤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로 유도를 합니다. 커튼 침구 잘 고르는 노하우 홈페이지 와서 다운받으세요. 이렇죠? 아까 이게 뭐였죠? 레드 펌킨의 뒷면. 레드 펌킨의 뒷면. 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례, 실제 사례들을 사진 자료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믿음이 갑니까? 어떤 게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명함이에요. 위아래 구분을 해서 어떤 게 더 명함답고 또 신뢰가 가고 하는지. 자, 명함은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개념 없이 만들면 버려지는 명함 만듭니다. 내 이름이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죠? 네. 이제 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자신의 명함 디자인은 구성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명함 어떠신가요? 그 전에 이 명함은 어땠어요? 전단지를 만들고 명함을 만들고 현수막을 만드는 동네의 이런 인쇄소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잠재 고객을 명함을 통해서 모으고 있죠. 매출 2배 올리는 전단지를 제작하세요. 그죠? 오랜 경험과 무수한 사례를 통해서 제작된 버려지지 않고 매출이 오르는 전단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전단지 사례를 보시려면 카페로 오세요 하고 네이버 카페로 유도를 하고 있죠. 네이버 카페 전단지 제작 연구회라는 곳에 오게 되면 자, 이 명함을 교환하고 이 카페까지 온 고객은 어떤 고객이에요? 명함을 교환하고 이 카페까지 온 고객은 전단지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이죠. 전단지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을 명함을 통해서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고객은 이제 잠재 고객이 된 거죠. 명함 하나 교환했을 뿐인데 잠재 고객으로 추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전단지 상담한 사례 이런 걸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카페는 블로그와 달라서 쌍방향이에요. 블로그는 자기 정보를 일방적으로 알리지만 그죠? 고객의 반응 끌어들이고 참여하게 하고 또 본인이 그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 이메일이 다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까 전체 이메일도 보내고 전체 쪽지도 보내게 됩니다. 자, 명함은 잠재 고객을 모으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잠재 고객을 모으는 구성이 잘 돼 있죠, 지금. 카페로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로 유도를 해서 잠재 고객을 모으는 게 명함의 목적이에요. 네, 왼손잡이 사장님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건자재, 건축자재 대표로 활동하는 명함, 거기에 야구연합이 들어가면 신뢰도 깎입니다.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마치 이 전단지나 명함이나 해외에서 발주할 것처럼 이렇게 영문으로 돼 있던 게 바뀌었어요. 어떤 게 마케팅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마케팅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밑에 거죠? 네. 자, 명함은 잠재 고객을 모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명함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모으는 시스템, 프로세스가 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명함 하나 건네고 거기서 연락이 두절된다. 끝. 그러면 안 되죠. 자, 명함을 통해서 이러한 소책자나 리포트나 뭔가 정보를 주무로 해서 다음 단계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따따시 온돌, 네. 본인의 홈페이지로 유도를 하고 있죠. 남방 비법 소책자를 다운받아 보십시오 하고, 이제 명함 교환하면서도 홈페이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심현수 씨도, 이런 식으로 했었죠. 생리대 무료 체험 한번 해보라고 했었던 거죠. 우리 칡집을 판매하시는 사장님, 전북 임실에서도 이렇게 본인의 상품의 가치를 높여놓는 그런 아주 서술형의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은 사람은 이곳이 진정성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좋은 아침빵집도 좋은 의도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알려줘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직장 학생 70%가 아침 식사를 거른다고 해서 매일 아침 가꾸음빵을 나눠드리고 있고, 사랑의 기부 열매 매장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거를 알리니까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다 유도를 하고 있죠. 이런 좋은 정보를 줄 테니까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쪽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단계로 유도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명함이 잠재 고객을 모으는 도구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유도하지 못해내면 그건 명함으로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유도를 해서 잠재 고객을 추려내는 그런 마케팅의 요소가 담긴 명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